위대한 기치빌은 프랜시스 스콧 피츠젤러드가 쓴 소설로 모비 딕과 더불어 미국을 대표하는 고전 중 하나입니다. 금주법이 시행되고 재즈가 유행하던 광란의 20년대 미국 뉴욕을 배경으로 제1차 세계대전의 승리 이후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게 되었지만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한 미국 사회의 이면을 드러내며 아메리칸 드림의 타락과 절망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백만장자가 된 개츠비가 첫사랑 데이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학력, 출신 성분, 인생의 경력 전체를 위조합니다. 성공을 거두고도 성공의 호화로운 장막뒤에서 쓸쓸히 최후를 맞게 되는 과정을 통해 대공황 시대를 살았던 젊은이들의 꿈과 절망, 욕망을 향한 집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개츠비 작품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닉 캐러웨이는 미국 중서부 도시에서 꽤 알려진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성인이 되어 예일 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습니다. 닉은 1922년 봄 채권업에서 일하기 위해 미국 동부에 있는 뉴욕주 롱아일랜드로 이사갑니다. 닉이 이사간 롱아일랜드에는 웨스트 에그와 이스트 에그라는 두 개의 반도가 있고 두 지역은 만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웨스트 에그에는 자수성가한 신흥부자들이 살고 있고 이스트 에그에는 대대로 부자였던 상류층들이 살고 있습니다. 닉은 웨스트 에그에 월세 $80짜리 집에서 살고 있고 그의 옆집엔 개츠비라는 사내가 살고 있는 대저택이 있습니다. 그해 초여름 닉은 이스트 에그에서 살고 있는 부캐넌 부부에게 저녁 식사 초대를 받습니다. 남편 쪽인 톰 부캐넌은 닉보다 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닉과 함께 예일대를 졸업한 동창입니다. 아내 쪽인 데이지는 닉의 먼 친척뻘 여동생입니다. 닉은 이곳에서 재산이 많은 전 여자 골프 선수인 조던 베이커를 만나게 됩니다. 저녁 식사 도중 톰이 걸려온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비운 사이에 데이지는 톰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데이지는 자신이 아이를 낳을 때 톰이 찾아오지도 않았다면서 하소연합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닉은 톰의 바람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톰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한 닉은 술에 취한 톰에게 끌려가 머틀 윌슨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머틀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남편 윌슨을 두고 톰과 바람을 피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 윌슨은 아내와 톰이 바람이 났다는 것을 모른 채 톰에게 자동차를 팔아달라고 굽신거립니다. 톰과 머틀은 닉을 데리고 이웃 주민을 초대해 파티를 열었습니다. 닉은 파티에 초대된 이웃 주민들한테서 톰과 머틀이 사실 자신의 배우자를 못마땅해 하고 있으며 데이지가 이혼할 수 없는 이유가 카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둘이 결혼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닉은 데이지가 카톨릭 신자가 아니었기에 이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개츠비는 웨스트 에그의 대저택에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수백 명의 사람들은 개츠비의 호화스러운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 몰려옵니다. 닉은 파티에 갔다가 정신 나간 이 파티 자체를 경멸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개츠비는 나중에 그의 전 애인이던 데이지와 우연히 마주치기를 바라며 이런 파티를 연다는 것을 닉에게 말해줍니다. 데이지와 개츠비는 오래되지 않아 그의 부탁을 받은 닉의 주선으로 만나게 됩니다. 개츠비는 한 번도 데이지한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개츠비는 그녀의 사랑스러운 눈동자가 보이는 반응에 민감했습니다.
데이지에게 집중한 나머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닉과 조던은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뉴욕 맨하탄의 플라자 호텔에서 톰은 개츠비의 데이지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개츠비가 주를 밀 수 없다라고 확실한 증거 없이 폭로합니다. 여기에서 개츠비는 데이지로 하여금 그녀 자신이 더 이상 톰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과 그와 함께 했던 지난 5년을 지우고 자기에게로 돌아오고 싶다는 것을 말하게 강요합니다. 그녀는 망설이며 개츠비가 말한 대로 말하지만 톰은 데이지와 개츠비 사이의 어색한 관계를 알아차립니다. 그는 개츠비와 데이지가 같은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해도 둘 사이에 아무 일이 없을 거라며 개츠비를 비웃었습니다. 한편 조지 윌슨과 그의 아내 머틀은 톰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남편 조지가 알아차렸기 때문에 말다툼을 합니다. 그녀는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는데 그만 데이지와 함께 돌아가던 개츠비의 차에 치여 죽게 됩니다. 한참 뒤에서 따라오던 톰과 조던, 닉은 교통사고가 난 것을 발견합니다. 톰은 곧 그의 숨겨진 애인 머틀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윌슨은 거의 미쳐서 노란 차에 대해 말하고 톰은 윌슨에게 그 노란 차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호텔로 놀러가면서 윌슨의 차고에 기름을 넣으려고 들렸을 때는 톰이 개츠비의 노란 차를 몰고 개츠비가 톰의 차를 몰고 있었기 때문에 윌슨은 그 노란 차를 톰의 차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톰은 개츠비가 어디 사는지 윌슨에게 알려준 후 데이지와 함께 멀리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이때 개츠비는 그의 수영장에서 데이지가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침울해하며 데이지로부터 전화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윌슨이 다가와서 총을 쏴 개츠비를 죽이고 윌슨은 멀리 떨어지지 않는 잔디 위에서 자살합니다. 개츠비의 죽음 후 닉은 그의 장례식에 참석할 사람들을 열심히 찾았지만 개츠비의 밀수업 동업자이자 조직폭력계 두목인 마이어조차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자리를 함께하기를 거절했습니다. 데이지는 톰과 여행을 가서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개츠비의 넓은 인맥에도 불구하고 그의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은 닉, 헨리 게츠, 부엉이 눈, 그리고 몇 명의 개츠비의 집사들만이 전부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닉은 조던, 톰, 데이지와 연락을 끊은 뒤 실망과 환멸에 빠져 뉴욕을 떠나 중서부로 돌아갑니다. 네가 누구든지 남을 비난하고 싶을 때는 언제나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너와 같은 유리한 처지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시대적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인 일명 제지시대라고 불리는 1920년대로 전쟁에 승리한 미국은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주식은 끝없이 상승하며 경제적으로 호황기를 누렸습니다. 물질주의로 인해 농촌에서 도시로, 서부에서 동부로 역류하는 현상을 낳았습니다. 젊은 졸부들은 대거 등장하고 이들은 전쟁 후 살아남는 안도감과 전쟁의 여운으로 남은 불안함에 방탕한 생활을 하며 물질주의와 소비주의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런 혼란한 사회 속에서 알코올 중독과 각종 범죄를 줄이기 위해 금주법이 제정되었으나 오히려 금주법은 술을 밀매하는 조직을 낳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이상주의는 물질주의에 의해 타락되어 가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콧 피츠젤러드는 1896년 미국 세인트폴에서 아버지 에드워드 피츠젤러드와 어머니 몰리 맥퀼런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에 다녔으나 도중에 그만두고 소설을 썼습니다. 1920년 처녀작 낙원의 이쪽을 발표하고 베스트셀러가 된 덕분에 재즈시대의 대변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됩니다. 미국의 소설가 어니스트 해밍웨이, 윌리엄 포그너와 함께 잃어버린 세대를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입니다. 대표적 작품으로는 낙원의 이쪽, 위대한 개츠비, 밤은 부드러워, 최후의 대군 등이 있습니다. 오늘의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힘으로 백만장자가 된 개츠비에겐 첫사랑 데이지가 있습니다. 그녀는 톰과 결혼하여 살고 있고 개츠비는 데이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합니다. 첫사랑 데이지는 개츠비에게 있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나요? 두 번째, 위대한 개츠비의 시대 배경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당시의 사회 분위기와 연관해서 미국 사회의 어떤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세 번째, 위대한 개츠비는 1인칭 화자 닉 캐러웨이의 시선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츠비 주변 사람들은 개츠비를 쉽게 비난합니다. 그러나 닉은 개츠비를 둘러싼 화려한 소문의 뒤에 숨은 개츠비의 진면목을 알아봅니다. 소설 제목에서 왜 개츠비에 위대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을까요?